여러분, 혹시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은 원래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로운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변화와 내면의 감정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해로운 가족과는 관계를 끊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계속해서 해가 되는 사람은 극에 누구든 관계를 정리해도 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도 됩니다. 자신을 챙기고 필요한 것을 얻으십시오. 상대가 용서해달라고 해도 순진하게 다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돌봐도 됩니다. 나를 지키려면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고 일일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로운 사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아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감정이 금방금방 변하고 감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매우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쓴다. 끊임없이 확인받거나 인정받으려 한다. 비판하거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좌절한다. 경솔하게 결정한다.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 그 관계도 가식적이거나 얕은 경우가 많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시도한다. 성취와 재능을 과장한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다. 대화를 독점하려고 한다. 특별한 호의를 받으려 하고 자신의 기대가 무조건 충족되길 바란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질투가 많고 남을 하찮게 여긴다. 행동이 오만하거나 건방지다. 특별한 대접을 요구한다.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할 줄 모르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빈정대고 비꼰다. 행동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며 성인이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 버림받을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인생관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다. 혼자서는 잘 지내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을 이용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한다. 인정이 없고 냉소적이며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매력이나 말솜씨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걸 얻거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을 조종한다. 고집이 극도로 세다. 범죄 행동을 포함하여 법을 계속 위반한다. 협박과 속임수로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일을 반복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거나 남을 해치고도 자책하지 않는다. 자기 행동에 뒤따를 안 좋을 결과를 헤아릴 줄 모르거나 그런 결과가 초래된 후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 해로운 가족들 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가족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잔혹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족 간의 사랑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해로운 가족이 귀중하게 여기는 건 사랑이 아닌 권력입니다. 단절 이후 찾아오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해로운 가족과 관계를 끊고 나서 가장 좋은 변화는 고요함입니다. 학대하는 가족 안에서 침묵하며 살아온 경우 가족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입을 다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침묵을 자신들을 이기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침묵을 깨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가족과 단절하고 찾아온 고요함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들과 연락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안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과 충격, 고통을 느낀 날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빗대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붙잡힌 사람이 자신을 붙잡은 가해자를 신뢰하거나 그에게 애정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해로운 가족과 살아온 생존자는 그런 감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친근함을 느껴야 하는 대상인데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동시에 달아나고 싶은 마음도 들기 때문입니다. 감옥 같았던 가족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가 생기면 자신감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가족들이 주장해온 대로 자신이 끔찍하고 비열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마음 깊은 속에서 올라오다가 다음 순간 가족을 망신시켰으니 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정상적인 가족과 자신의 경계선을 확립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할 때 힘이 생깁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다른 어디에서도 다른 누구와의 관계로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는 안전함과 안정감,
소속감을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가족 간의 그러한 관계가 잘 형성되면 개개인이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익숙한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나를 둘러싸던 가림막이 사라진 것처럼 불안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관계를 단절하면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뛰어들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변화이므로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유독 가족 생각이 많이 나는 날도 있고 온종일 가족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이든 가족이든 인양으로 형성된 관계이든 우리는 가족과 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의 단절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절 뒤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는 외로움과 고통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진짜 나로 살아갈 힘도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필요한 경계를 세울 용기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더 나은 내일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